안녕하세요. 우리 꽃샘나주입니다. 작년 6월 제8회 지방선거 이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평화일동, 평화이동과 동수학동, 서수학동이 한 선거구라서 시의원 4명을 선출했지요. 우리가 뽑은 우리 동네의 시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과연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또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점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할 것이고요. 혹 잘못한 점이 있다면 따끔한 충고도 할 필요가 있겠지요. 꽃샘 라디오는 우리 동네를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일해왔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저는 강희, 장옥자, 은솔입니다. 네, 더우신데 예,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잘 무덥 지냈습니다. 덥죠. 비가 많이 와서 저는 네, 좋았어요. 막그 후덥지근은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 시의원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일해왔는지 점검해보는 꽃샘 라디오. 마을 초대석, 오늘은 재선이시고 전주시의 이남숙 의원이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매일같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꽃샘 라디오 출연은 처음이시고 여기 스튜디오에도 처음 앉아보시는 거죠? 네, 마을 신문에 이 꽃샘 라디오는 사실은 처음에 초선 의원이었을 때 어떤 공약을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해서 30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아, 여기 앉아보셨구나. 네. 그러셨어요?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아, 이사 오기 오기 전에. 네, 그 공간에서 30초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한 5-6번 방송을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앉아본 자리는 여러 번이긴 하지만 여기 스튜디오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좋고 잘 해놓은 것 같아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기저기 동네 행사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의원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49에서 안 넘어간 지가 한 49살부터 안 넘어가더라고요. 네. 몸투 있어요? 네. 좋겠다. 우리 행인님하고 제가 갑장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옥자 언니보다는 한 4살 정도 어린 것 같습니다. 네. 좋겠네요. 네. 그만치만 먹어서 괜찮겠네요. 네. 네. 62년 호랑이띠 정확히는 호랑이띠입니다. 네. 와. 의정활동하라 동네 일 생기랴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일이 만만치 않게 바쁠 텐데 혹시 집안일 챙길 시간이 없는 건 아니겠죠? 가족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이제 여성이 의정 활동하는 것은 솔직히 남성들보다는 굉장히 더 2배로 힘이 듭니다. 맞아요. 예, 남성들은 그냥 아침에 새벽에 일을 나가거나 의정 활동 아니면 봉사 활동을 가더라도 가볍게 네, 점퍼 네. 차림이긴 한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래도 또 이제 맞아요. 입술이라도 좀 화장을 바르고 해야 되고. 네, 네. 눈썹도 좀 칠해야 되는 집안일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는 시간이 한 2배 정도 할애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의정 활동 하다 보니까 네. 여성들은 이제 그 밤문화, 술문화 이런 게 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조금 더 이러는 게 어렵긴 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 공무원들하고 일을 협약에 있어서 좀 저녁 시간에 같이 시간을 좀 할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진취적인 부분도 있는데 여성들이 네,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취약점이구나.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의 의정 활동에 좀 안 좋은 점이라고만 안 좋긴 하지만 그렇지만 또 남성들보다는 더 꼼꼼하고 그렇죠. 더 그렇죠. 세심하고 예, 그리고 맞아요. 주위에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여성 의원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2번째 시의원 임기 중이잖아요. 네. 재선 의원이신데 지금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네,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이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게 보통 재선의 꽃이 위원장이거든요. 그런데 재선 의원 중에서도 지난 11대 때가 34명의 의원 네, 중에 네.
17명만 살아왔거든요. 오. 그 중에 여성 의원이 2명 살아왔어요. 예, 그 중에 이제 저도 한 명이 끼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동사학동, 서사학동, 평화일동, 평화이동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복지환경위원회 하게 되면 이 이름이 좀 길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상임위가 그 집행부의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 파트 그리고 앤드 환경까지예요. 그래서 그래서 환경이 들어갔구나. 네, 그래서 복지환경위원회이고요. 복지환경위원회는 일단 이제 생활복지과, 노인복지과, 아동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등등등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또 이제 자원순환과라고 해서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환경 쪽.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큰 이슈가 전주시 되고 이슈가 많죠. 소각장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번에 또 이제 권역화가 되어 있어요. 네. 자, 맞아요. 권역화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는 뭐 쓰레기랄지 음식물 쓰레기는 네. 음식물 쓰레기만 하시는 분이 계셨고 그다음에 대형 폐기물은 대형 폐기물만 맞아요. 하는 네.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12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12개 권역에서 우리 저 평화동 같은 경우는 A 업체라는 업체가 음식물 쓰레기, 소각, 저기 대형 폐기물까지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좀 이제 일주일 됐기 때문에 자리가 안 잡혀서 쓰레기 대란 문제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 이제 환경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제 보건소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 복지환경위원회가 집행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예산은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전주시 의원들이 이제 조례 발의한 거나 아니면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진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위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복지환경위원회로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학부부터 석사부터 박사까지가 다 사회복지 전공입니다. 사회복지 전공이다 보니까 전문인의 기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넓게 펼치고 싶었고요. 또 이제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집행부는 현장에 있지 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걸 하면서 사회복지 현장에도 거의 20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주게 되니까 훨씬 더 그분들도 일을 하는데 진취적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복지환경위원회를 선택했습니다. 네. 전공 분야이십니다. 네. 근데 의원님 또 지역 그 사회복지 분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지역 아동센터 또 민들레 학교 이런 일들을 또 하셨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네, 저에 네.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셨네요. 예, 예. 그런 네. 일. 저도 민들레 학교가 궁금해요. 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전주 시내에 67개가 있고 이제 취약 계층의 아이들이 네, 주로 네. 와서 있는 네. 활동을 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도 많이 생겼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 많긴 한데 민들레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한 이탁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네요. 네, 대한 특히 이제 이탁 학교. 일반으로 대한 이탁 예, 예. 교육기관은 그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는데 이곳은 네, 네. 여학생들만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예. 여학생들이 있어요. 민들레 네. 학교가요? 네, 그래서 원화학교에 문제 행동이 있는 아이거나 혹시 이제 또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학교를 못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출산할 때까지 와서 교육을 받고 학교 학업은 지속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학교 학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네, 네. 교육청 민간 이탁 교육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가된 학교네요. 이탁 교육기관, 학교, 민들레 학교이긴 하지만 이탁 교육기관이어서 이곳에서 1년을 있든 3년을 있든 학교 졸업장은 민들레 학교가 아니고 원 학교 졸업장이 나가요. 그곳에 있는 원 학교 졸업장. 예, 그래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민들레에 졸업했던 아이들이 네, 네. 그곳에서 감흥을 받아서 선생님이 된 아이들도 있고요. 사회복지 쪽
네. 가서 전공을 해서 사회복지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지금 유치원 선생님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제가 그 일례를 하나 잠깐 말씀드려 보면 그곳에 그 아이만 생각하면 좀 눈물이 나는 아이인데요. 네. 아버지가 그 3번, 4번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계모가 계속 이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2년 동안 가출을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녀야잖아요. 그래서 얘가 민들레 그 대한이탁교육에 이탁이 돼서 첫 번째 딱 왔을 때 이틀만 간을 보더라고요. 원장 선생님이 누군지, 선생님이 누군지 그렇게 간을 보고 3일째 되는 날 본색이 그동안에 바깥에서 했던 행동들이 네, 표출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는 젊은 남자 선생님들도 오시고 그다음에 진짜 그 강의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봉사하는 정신을 오세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도 와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이게 짧은 바지 입고 다리 딱 올리고 그 안에서 계속 욕설을 하니까 얼마나 아이들도 힘이 들겠어요. 근데 바로 옆에가 교무실이었고 그날 아이들을 수업을 있는데 1, 2교시 선생님이 원장님 저 못하겠습니다. 다시는 여기 안 옵니다. 하고 나가셨어요. 3, 4교시 역시 또 그 아이 때문에 나 이 못하고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들아 그동안에 여기 너희들 때문에 교육청에서 허가사항도 취소한다더라. 동네에서 계속 민원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담 밑에 가서 담배도 피고 침도 뱉고 욕설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아이가 제 턱 밑에서 근데 어찌라고 하면서 막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9번까지는 참았어요. 그 얘기를. 근데 10번째 되는 때에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맞아. 너 입 좀 닥쳐줄래?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그 19명, 20명 사이에서 지가 대장인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입 좀 닥쳐줄래? 했다고 욕을 했다고 얘가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집단 응집력이 있잖아요. 지네들끼리 뭉치면 더 힘을 내고 더 욕설을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2층 기숙사로 올라갔어요.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이 막 따로 올라왔어요. 얘가 이제 두들 패지 않을까 선생님을. 그런데 니네들 다 나가라. 그렇게 하고 기숙사 문을 딱 안고 잠그고 들어가서 제가 그 아이를 딱 껴안으면서 걔 이름이 부르면서 땡땡아 내가 너를 더 따뜻하게 해줬으면 네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너를 더 따뜻하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걔를 부여안고 울었어요. 근데 걔도 펑펑펑 울더라고요. 나는 내 서름에 울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남편이 그렇게 이렇게 집을 무료로 내주면서 뭐하러 이런 행동을 하냐. 동네에서 이렇게 욕설 얻어먹어가면서 그렇게 했던데 걔는 이제 지서름에 좀 울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얘가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아이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 본성은 있어요. 야 이년아 뭐년아 이렇게 욕을 하면서 니네 엄마가 너 믿어주대? 학교에서 너희들을 믿어주대? 이곳 선생님들은 안 그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가 부사감 역할을 한 거예요. 가지고 밤에 새벽에 막 도망가거나 막 하게 되면 새벽에 또 잡으러 가고 데리러 가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도망가는 루트가 어딘지를 잘 알잖아요. 선생님 타세요. 가지고 제가 운전으로 가면 선생님 여기서 기다리세요. 해가지고 제가 그 아이가 뒤쪽 어디로 딱 가서 딱 데리고 와요. 그렇게 했던 아이가 지금은 네일 아트 샵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동이네. 진짜 그 아이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하자면 진짜 그냥 죽지 않고 살아온 것이 그 환경에서 너무 감사한 아이들이거든요.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아이들을 바라볼 때 문제 아이가 아니고 문제 행동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눈으로 바라봐주면 그 아이들이 돌아오는. 그 외에도 또 뭐 다른 일도 의원 활동 하시면서 또 다른 일도 하신가요? 다른 일은 저는 이제 복지환경 쪽에 있다 네, 보니까 네, 네. 아까 이제 재활동 센터장도 네. 하고 있었고 민들레 학교 이사장도 하고 있었고 네. 했지만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고 네. 해서 그 일을 이제 다 그만뒀고요. 사실 저가 40살 때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뭐 암 걸려가지고 죽는다고 했는데 그때에 제가 받았던 게 원예 치료예요. 원예 치료. 네, 원예 치료. 꽃을 이용해서 꽃은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그 사이에 저도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다 해봤지만 원예 치료는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대구 가서 배워갖고 오면서 최초로 전라북도에서 원예 치료를 시작을 했고요. 그것은 지금도 이제 어디 강의를 요청하면 그 부분은 가서 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네. 네. 생소하네요. 대단하시네요. 원예 치료. 좋네요. 네. 네. 저는 의원님 덕분에 울컥했습니다. 지난번 시의원 임기 4년 그리고 작년부터 다시 또 1년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이것만은 꼭 해내겠다 역점을 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그 지역아동센터도 운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대안학교도 운영하면서 그 표밭이 없는, 유권자가 아닌 아이들을 굉장히 맞아. 등한시한다는 게 네. 제가 정치인이기 전에도 느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게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그냥 아이들만을 위해서 하고 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 김윤덕 국회의원님께서 정치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저한테 제안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로는 정치의 정자도 모르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때의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데 그것을 계속 깎는 걸 보고 그때 당시에 김승수 시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김승수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왜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이렇게 깎습니까? 아이들이 표밭이 없다고 이렇게 예산을 깎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 만에 깎인 예산을 채워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김윤도 의원님이 권해주셨을 때에 못한다고 했는데 힘을 가져야 되겠다는 논리가 생기더라고요. 힘을 갖는다는 것은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9월 17일 날 결심을 하고 의원에 이제 처음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모든 걸 다 예산으로만 하는 건 아니죠. 예산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주위에서 이제 후원 물품도 많이 주시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커서 성장해서 안 읽는 책들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후원금도 지원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이제 학부모님들이 감자도 한 박스 주시기도 하고 수박도 두어 통 갖다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주위에서 따뜻한 마음들을 보태주셔서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시의원으로서 이뤄낸 게 있다면 뭘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으니까 말은 나온 김에 나는 이런 일을 해내겠다 주민들에게 자랑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진짜 아이들 때문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조례부터 시작해서 찾아보시면 아이들을 위한 또 장애인들을 위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조례를 다른 의원님들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이고 이게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이제 질문을 집행부 답변을 받았을 때 지역아동센터 간식비가 500원이에요. 예. 그래서 과장님 너무 적다. 네. 과장님 제가 500원 드릴 테니까 뭐 하실래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과장님 지금 껌도 700원입니다. 700원이에요, 껌도. 근데 500원 갖고 껌도 못 사는데 이거 갖고 아이들 간식 먹으라고 하냐. 사실 아이들 피자 한 판 먹이려고 하게 되면 며칠 모아야 되는 거예요. 예. 2만 원 정도니까 그 피자 한 판에 2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3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을 한 조각이라도 모으려고 하면 이틀 3일치를 6만 원을 모아서 피자를 먹여야 되는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가서 간식비 배를 올렸던 거,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따뜻하지 못하게 지내는 여름 같은데 겨울 같은데 난방비 이런 거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일하는 선생님들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처우 개선 이런 부분에 열심히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대상포진요. 제가 이제 작년 6월에 선거 끝나고
대상포진을 앓았거든요. 근데 대상포진 너무 아파요. 맞아요. 아프다고 네, 하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하루에 한 명씩 아이를 출산할 정도로 너무 고통이어서 대상포진 맞으셨어요? 맞으셨어요? 하고 여쭤보니까 안 맞으신 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안 맞으셨어요? 했더니 너무 비싸다. 맞아요. 네, 너무 비싸다. 시 얼마 될 거요? 15만. 네, 싸게 하는 게 15만 원이고요. 그다음 보통 20만 원 가까이 그러니까. 돼요. 네. 또 주사별로 가격이 달라요. 이게 가격이 달라요. 그게 이제 국산이냐 애국산이냐에서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작년에 일단 수급자 65세 이상 수급자 어르신들을 위한 대상포진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이제 10억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어르신들이 꼭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대상포진 안 맞으신 어르신들은 꼭 맞길 바라고요.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왜 안 맞춰줘 하는데 이제 다음 예산을 가지고 65세 이상 차상위 그리고 65세 이상 수급자 들어오시는 분을 하게 되면 전주시도 이제 다 맞아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그러기 전에 맞는 것도 먼저 예방이잖아요. 맞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60 이상은 맞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데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지 지금 이렇게 쉬는 날 또 주말에도 내가 봉사활동하는 걸로 아시는데 정말 그 열정들은 어디서 나오시는지 봉사활동 참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그런 열정은 그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집안에서 도와줘야지. 저도 이제 그 저의 잘난 맛이라고 하잖아요. 저 혼자 이렇게 우뚝 서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늘이 되어주는 또 비바람을 막아주는 남편이 항상 우산을 펴서 나를 향해서 막아주고 비춰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일단 신경을 안 쓰게 합니다. 정치는 엄마가 하는 것이지 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전혀 관심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엄마가 할 수 있도록 오로지 그렇게 해주니까 그런 열정이 있고요. 또 저의 철학이 사랑 받으려면 사랑을 해라 합니다.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편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편한테 나를 사랑해줘 이런 건 아니고 내가 장애인을 손을 잡지 않으면서 그분한테 웃는 낯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열정이 더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오늘 잘 많이 들었습니다. 배워갑니다. 네, 이제 그 작년 선거 당시에 내걸었던 그런 공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원님이 그 생태놀이, 청소년 센터 이런 것들이 5분 발언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잠깐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역아동 센터를 하면서 네. 그곳에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진짜 아이들이 쉴 곳이 없고 놀이 공간이 없다는 맞아요. 거. 그들한테 또 이제 상담하거나 설문지를 해서도 놀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맨 먼저 했던 게 교도소하고 네. 청소년 남부권에 문화센터가 없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센터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사실 이제 여기 청소년 문화센터가 저쪽 수영장 쪽에 부지 마련부터 하려고 했어요. 더 넓게. 네, 그랬는데. 잘하셨네. 네, 그쪽 부지가 네. 안 되고 일단 여기 이번에 이제 시에서 완산 재단에서 기부 체납 받기로 한 것이 10년이 걸려서 네. 전주시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평화일동에는 지역이 한정돼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또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아니면 다양한 또 이런 문화 공간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평화일동에서 네, 네. 하면 좋겠다 해서 그곳에다가 이제 청소년 문화센터를 하게 됐고요. 생태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쪽공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공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생태 놀이터 하면서 아이들이 없어서 아이들이 출생을 안 하니까 놀이터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만들어 놓게 되면 그잖아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네. 찾아와지게 되고 놀아지게 되고 하지 않을까 해서 아이를 이런 낳고 부분에 싶게 만드는 놀이터.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조만간 그곳에 어르신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어르신들. 그 걷기까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또 추경 예산까지 마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 공개 방송을 나도 공개 방송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맞아요. 네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공약 중에 공공문화 기반 시설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또 네,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공공문화 기반 시설
문화 하다 보면 네. 저희 평화동에는 이게 1동, 2동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평화 2동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평화 1동에는 솔직히 문화시설은 별로 없어요. 지금 이제 청소년 문화시설이 생기긴 하지만 뭐 이렇게 저기 중장년층도 어우러지는 그런 문화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실질적으로 그냥 내 집 앞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도 나 운동하게 운동기구 만들어줘. 그런데 운동하기 위해서 한 200m만 걸어가면 운동시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운동도 되는 건데 걸어 안 가시고 내 집 앞에 돌리는 거, 그네 뛰는 걸 만들어 주시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수영장 하게 되면 그거에서 그 마이너스 되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삼익 수영장도 최근에 문을 닫았잖아요. 네, 맞아요. 수익이 안 돼서. 그래서 조금 걸어가시고 조금 해서 우리 동네는 이게 생겼고 그러면 그쪽 동네는 그렇게 생겼고 해서 이걸 평화 1동 2동이 아니고 평화동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서학동 같은 경우는 예술마을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국립무형유산원 옆에 이번에 이제 김윤덕 의원님이 어린이 국립무형유산원도 하나 생길 거고요. 네. 그 옆에 이제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들이 입주하고 대신 그것에 공약을 또 하나 든 게 아이들까지 같이 넣을 수 있게끔 맞아, 해줬어요. 맞아. 그래서 20세대 정도는 아이들이 있는 세대가 들어갈 거고요. 네.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는 이런 이제 문화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대성동에 이제 우리 이제 한옥마을하고 연계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만 찍고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대성동에 이제 그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무슨 시설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대성동요? 네, 대성동. 치명자산 밑에. 아니요. 치명자산 대성동. 밑에 말고 대성동 한옥. 저수지에 대성 저수지 중소기업청 연수원이 들어와요. 아. 예. 그러면 1년에 5만 명, 10,000명 이상씩을 그곳에서 일주일 정도 이제 묵고 가고 하는 공간이에요. 치명자산 밑에 그 넘은가요, 그럼? 조금 넘어가서 대성 저수지가 있는데 그곳이 이제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그 이제 그 중소기업청에 팔아서 그곳에다 중소기업청에서 연수원을 지어요. 그러면 그곳에 연결이 이제 한옥마을도 연결되고 치명자산도 연결되고 우리 서학동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여기 평화동도 학산이랑 연결이 돼서 학상 치유의 숲까지 연결이 되면서 쭉 될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많네요. 네. 감사합니다. 더 좋아져야죠. 네. 우리 그 강희 MC님은 우리 이렇게 네. 마을 그 MC로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꽃샘 라디오? 네, 꽃샘 라디오요. 한 7년 차 된 것 같아요. 네, 7년차 되셨네요. 네.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아니에요. 버벅거리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부들이 하는 꽃샘 라디오잖아요. 네. 또 저희 한 80까지 허석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말이라도. 네. 80까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말할까? 아이고, 강의. 그래도 해야죠. 어쨌든 간에. 네,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아까 이제 앞에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학예술마을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특히 이제 여기는 교도소가 이전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교도소가 이전이 되면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그 300m 밑으로 바깥으로 뒤로 셋백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곳이 3만 평의 부지가 생겨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저는 이제 교도소를 이용한 감옥 호텔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문화 공간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또 그곳에 이제 뭐 파크 골프장도 해주시는 네,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했는데 이제 현재 교도소 자리.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거기 그쪽에 우리 국립 도서관이 분관이 생길 예정일 것 같습니다. 여기 전주다. 이것은 무슨 박지 안 했지만 김윤덕 의원님이 지금 문체비 간사시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생기게 되면 교도소에 굉장히 인프라가 커질 거 아니에요. 분관이 들어서게 되면.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사실 이제 교도소는 이제 그런 공약 분관은 이번에 이제 올라간 내용이긴 한데
예,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영장도 예, 또 들어 쓰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장애인 편의시설까지 다 넣어서 이런 우리 주민들이 예, 시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의정 활동을 오래 해오셨으니까 이제 그동안 바른 의원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라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공약도 있었지만 네, 최근에 네. 이제 이 복지 네. 환경에 오면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를 했는데요. 네.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1인 가구가 30% 이상이 넘어갑니다. 아. 네, 그 안에서 이제 혼자 방치되거나 아니면 히토꼬르물 형태로 있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요. 서학동하고 평화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이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빚이 있으면 이게 대물림이 네,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맞아요. 이런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18세 미만에서는 아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이것이 유지가 돼서 빚을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고요. 그다음에 주거복지 지원조례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긴급 주거복지가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이들 먼저 있는 집안, 네, 예, 아이들이 있는 순위를 먼저 우선순위로 해주자. 예, 그거에 대해서 주거복지 지원조례에 아동 청소년 있는 세대가 들어갔던 것들이 획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장강박이나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엊그저께 발달 장애인이 이제 실종됐을 때도 일반 아동들보다 실종됐을 때 더 어려움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어려운 부분에 조례를 발의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우리 주위에서 이런 조례는 꼭 필요하다. 이런 조례가 없더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네. 또 열심히 살펴서 네, 네. 그런 조례를 차후에 또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후에 네. 또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불편한 게 있으면 말씀해 의원님을 주겠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네.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의원님의 시장 질문 내용을 찾아봤어요. 교도소 이전 신축 저출생 대책 또 순례길 조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 교도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전을 한다 하면 이제 또 저 개인적인 생각에 전주 교도소 자리가 지금 익산이나 막 그런 데는 이제 교도소 자리가 이전을 하면서 또 이제 뭐 영화도 찍고 전주 교도소도 한번 영화 찍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었는데 이 자리를 지금 다른 걸로 완전히 개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실 이제 교도소가 혐오 시설이라고 해서 아예 교도소가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고 하면 훨씬 더 넓은 공간으로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사실 300m 셋백 뒤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많은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저도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넣고 싶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많이 넣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있어요. 근데 일단 이제 그곳에 19가구가 사세요. 현재 이주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도 현재 네.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가 완전히 다른 쪽으로 이사 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주민들을 이전을 그렇죠. 시켜야 되는데 그게 기재부에서 돈을 줘야 되고 법무부에서도 돈을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법무부에서 이걸 사용하겠다는 허락을 맡아서 그곳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엊그저께 진짜 시장님이 기재부에 가서 이주할 수 있는 곳에 이주민들을 땅을 또 집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좀 마련을 해주라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 0.78명인데 전주시는 0.73명이에요. 전국 최저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주시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우리 서대 나오면 30만 원 주거든요. 네. 30만 원. 예. 다른 그리고 데는 더 많이 준다. 출생용품도 하나도 안 줘요. 그런데 맞아요. 이번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첫애 100만 원이고요. 둘째아 200만 원이고요. 셋째아는 1000만 원이에요. 예, 그리고 출생용품도 1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걸 사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출생용품을 주는 이런 것들로 네. 예,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 순례길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이제 내년부터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아니 이제 그걸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직 조례는 예, 통과 안 이제 돼요. 9월 달에 조례 개정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 순례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주 같은 경우에도 흑석골이 전주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초로 한제를 만들었던 곳이에요. 그렇다고 네네, 들었어요. 그죠? 네. 네, 그죠. 근데 모르잖아요. 몰라요. 네, 그래서 한옥마을을 기점으로 해서 네. 1일 코스 아니면 2박 3일 코스 해서 우리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동을 거쳐서 학산으로 넘어가는 교도소를 거쳐서 교도소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생기게 되면 이렇게 만드는 길을 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솔직히. 했으면 알고 싶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주형 K컬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K컬처 하게 되면 있는데 전주형은 없어요. 그래서 KJ라는 K 코리아이고 J는 전주라는 명명을 붙여서 전주 춤, 전주 노래. 그래서 한옥마을에 그 노래가 울려 퍼지면 잠시 멋져서 전주 율동 아닌 율동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까지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일단 간담회 이런 거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전에 일 하고 계시네요. 제가 어느 날 콩나물밥을 먹다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 같아요. 옆자리가. 그분들이 말하더라고요. 전주는 한옥마을은 낮에만 볼 거 있지 밤문화가 없다고. 네. 그게 떠난대요. 그냥 살짝 보고. 그거는 이제 잡아둘 수 있는 어떤 네, 네. 놀이 공간도 예, 있고 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저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연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다음에 뭐 1박 2일 해서 비빔밥 만드는 것은 너무 흔하잖아요. 비빔밥 그렇죠, 이제 그렇죠. 전주가. 그래서 우리 전주 한지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도 이제 교황님한테 갔다가 성경 말씀 써서 해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주 한지로 만들어서 전주 한지로 고무신도 만들고 탈도 만들어서 그 탈을 쓰고 춤도 추고 전주 노래에 맞춰서 전주 춤을 추고 이런 것들이면 저녁에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옥마을에 이제 랜드마크로 전망대도 좀 세워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등 비추제처럼 해서 한옥마을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주민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재선 의원으로서 활발하게 일해 오셨는데요. 이 지역에서 시의원 활동하면서도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말씀해 주세요. 우리 옥자 언니가 나보고 많이 웃어주죠. 네, 이렇게 웃어주면 힘이 하나도 안 나요. 안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나요. 제가 그 선거운동 할 때 진짜 이게 처음 피켓 들 때 이게 드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러실 것 같아요. 저를 저희 기관을 지나갔던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이면 센터장님 화이팅 하면 기운이 나가지고 이 30분 더 높게 들어지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진짜 가벼운 인사 한마디, 등 한번 두들거려준 거, 애쓰는 거, 애썼다, 뭐 고맙다. 이 한마디가 저희들이 힘나게 하거든요.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옥자 언니처럼 이렇게 웃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많이 웃어주세요. 웃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의원님이 많은 활동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정말 좋은 말씀, 많은 일.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하다가 의원님하고 이렇게 가깝게 얘기를 하니까 알지. 아니면은 바깥에서는 겉에서 모를 때는 우리가 뭐 의원님이 과연 뭘 하고 계실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늘 나오셔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러 보니까 저희들이 더 많이 노릇해야 되고 동네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나누다 보니까 네, 네. 시간이 벌써 그냥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저희 꽃샘나죠 출연해 주셨어요. 정말 고맙고요. 이것은 꼭 해내야 되겠다.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약속 아닌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 시간에 좀 말씀해 주셔도 돼요. 사실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다시 한번 제 손으로 이렇게 밀어주신 우리 주민분들한테 정말 네, 네. 감사드리고요. 근데 사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불 안 가린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네.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어려운 곳, 힘든 곳, 긁어주고 또 그들한테 아픔도 또 슬픔도 기쁨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활동을 하긴 했는데 누군가한테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또 그 이남숙에 대해서도 저분은 왜 저럴까 이런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안 나오지 않도록 더 열심히 뛰겠고요. 제가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목표를 가지고 네, 들어갔기 네.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게 저의 꿈이기도 하고요. 저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그 아이들한테 네, 네. 사랑받고 싶습니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사랑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도 말씀을 열심히 뛰고 예. 계세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파이팅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저희들이 더 의원님을 위해 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해야 될 아유, 그런 감사합니다. 마음이 더 많이 마음이 진짜 사랑해주세요. 생겼어요. 네, 맞아요. 솔직히 예,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몰랐던 것도 많이 네. 알게 되고. 네, 우리가 이제 선거 때마다 투표에 참여해서 의원님들이 과연 뭐라고 계실까를 했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일도 많이 없어서 의원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네에는 평화일동, 평화이동과 동서학동, 서서학동이 이 한 선거제예요. 선거라서 이게 시호님 네 분이 이제 주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꽃샘나지 오늘 마을 초대석이었어요. 오늘은 전주시의회 재선 의원이신 이남숙 의원님이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우리가 초대 한번 나오실 수 있으시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고요. 당연하죠. 초대해 주시면 그동안에 못한 네, 네. 얘기, 이런 얘기들을 소소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어, 또 초대를 저희가 또 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꽃샘나죠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꽃샘나죠. 예. 장욱자 은설. 저는 꽃샘나죠 강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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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